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와 그제 법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재판이 있었는데 먼저 어제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젯밤 늦게 나왔는데 예. 자, 교수님 이거 결과 보고 좀 놀라셨나요? 예상 바뀌었나요? 한마디로? 좀 예상 바뀌긴 했죠. 예상 사실은. 바뀌셨구나, 역시. 예, 왜냐면 이제 징계 결정이 대통령까지 제가 난 사안인데 이게 이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게 결과가 나왔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 대통령 재가까지 난 거고 징계 절차도 상당히 좀 강화한 그런 절차가 있었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인용시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일단은 정직 2개월의 효력이 사실상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들어서 정직 2개월 그대로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의 예상하고는 달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직 2개월 정지하라. 그래서 바로 복귀를 했죠. 윤 총장 오늘 뭐 12시 조금 넘어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대통령 재가까지 있었던 징계안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은 제동을 건 셈입니다. 자 일단 청와대 반응, 여권 반응, 야권 반응을 좀 나눠서 좀 살펴보죠. 문 대통령이 반응을 냈네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불편과 혼란을 국민께 끼쳐서 사과드린다. 검찰 개혁을 또 여기서 또 강조를 했네요. 예. 청와대 반응 뭐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원칙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법원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뭐 그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어떤 결과든 삼권 분립 차원에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존중하고 다만 이것 때문에 검찰 개혁이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총장 징계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과의 말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이 재가를 한 사안인데 이 사안이 이렇게 집행정지가 인용이 됐으니까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들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한 걸 보면 상권 분립의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과 검찰 개혁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한 문제다. 그래서 윤 총장의 징계가 곧 뭐 검찰 개혁이 되는 것이고 또 징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힌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징계를 정지한다. 일단은 업무 복귀해라 이런 결정이지 윤 총장이 뭐 잘못이 없다 이런 결정 내린 게 아니니까 정직 2개월을 취소한 건 아니니까요. 자, 지금 그런가 하면 여권에서는 아주 발끈하고 상당히 충격을 좀 받았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제죠. 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도 좀 충격적이었고 여권으로 봐서는 여기에는 이제 윤 총장의 이런 결정까지 나왔는데 반응이 나왔네요. 검찰 개혁 앞으로 속도를 더 내겠다. 공수처도 속도를 내겠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좀 일부 의원들은 사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당히 불만을 뭐 그냥 좀 과격하게 내는 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그 부분은 뭐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 이것 때문에 멈추거나 아니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공수처 출범도 그렇고 검찰 개혁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런 부분도 끝까지 완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나서 상당히 여당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죠, 사실은. 여론은 여당이 상당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론 추이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의 문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견제적인 요소도 작용하면서 역할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에서는 상당히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판 그런 표현을 했죠. 성탄 선물 같은 판결이었다. 상식적 판단이었다. 굉장히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네요. 야당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든 아니면 윤석열 총장 그 집행정지 관련된 결과든 야당 입장에서 여론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탄력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도리어 또 제가 볼 때 반대 여론이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입니다.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탄핵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데 너무 앞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탄핵 생각이 뭐 들고요. 대통령 탄핵 말하는 네, 뭐 겁니까? 그런 얘기까지 그래요. 나왔어요. 거의 예. 탄핵과 같은 것이다. 왜냐하면 음. 대통령이 제각까지 한 걸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그렇네요.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 그렇게까지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도 얘기했죠. 청와대도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했고 대통령 그 징계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 개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 진행해서 개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의 잘못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물론 뭐 정치적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반사이익을 얻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결코 이게 제가 볼 때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뭐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꺼내는 것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에선 뭐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가 나왔다는 거, 또 네. 현 정권의 뭐 레임덕 아니냐 뭐 네, 이런 그런 얘기까지 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되면 추미애 장관이 일단 사표를 낸 상태고요. 아직 수리는 안 그렇죠. 된 이런 상태였는데 상당한 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최근에 사표 내고 나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 내년 서울시장 나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 여론조사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추미애 장관 좀 예상을 좀 해주시죠. 뭐 서울시장 나가는 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어쨌든 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온 이상 일정 부분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이게 본안에 대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 집행정지가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뭐 재판부도 그런 표현을 썼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본안의 내용도 어느 정도 살피면서 판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징계 내용의 절차적 하자를 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여론은 추미애 장관이 너무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한 게 아닌가 이런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여론 지형으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번 사안 때문에 사실 중도층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우리가 좀 사태를 추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보궐선거가 상당히 팽팽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면 추미애 장관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추후로도 일단 행보가 약간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뭐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총장도 상당히 좀 이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힘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어제 판결로 우리가 뭐 여론조사 일희일비할 건 아니지만 이제 조만간 또 발표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상당히 좀 올라갈 것 같고 정부 맞습니다. 여당은 상당히 좀 내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듭니다. 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재판 이게 어제 김성수 평론가와 좀 자세히 다뤄봐서 전체적인 총평만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정경심 교수 입시 비리 관련해서 7가지 혐의 검찰이 기소했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5가지, 증거인멸 관련해서 3가지, 크게 봐서 이렇게 15가지 혐의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11가지가 유죄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인데 우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이 판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저는 이례적으로 판결 내용이 징역 4년이 됐다고 하는 게 조금 놀라웠고요. 첫 번째는.
그 표창장이나 아니면 이제 인턴 증명서 관련된 이제 문제, 그 입시 비리 문제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그 징역 4년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냐는 부분에서 약간 좀 의문이 들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아직까지도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인하고 있는 것이 괘씸죄로 작용을 해서 결국 형량이 높아진 걸로 보여요.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변호인 측에서는 하나도 인정을 안 했어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 본인이 그걸 했다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인정하는 쪽으로 갈 텐데 무죄 취지로 계속 변호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모르겠습니다. 1심 판결을 한 재판관 입장에서는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고 봤을 수 있지만 2심 가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무도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다툼의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제가 좀 의아했던 것은 법정 구속을 시킨 겁니다. 아,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주요 이유는 증거인멸,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과 어떤 입을 맞출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이유로 들었는데 예, 예. 증거가 어느 정도 저는 충분히 다 확보된 상황이고 이 상황과 관련 그렇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법정 구속까지 시킨 것도 약간 좀 이례적이었다는 생각은 들고 그렇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뭐 표창장이라든지 뭐 각종 인턴 확인서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 한 네. 6-7가지인가 뭐 되는 것 같던데 네, 이걸 그 다 정도 되죠. 허위로 작성됐다라고 그렇게 했죠. 판단을 한 거고,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국, 정경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비판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진중권 교수도 형량이 너무 세다고 이렇게 너무 반응을 높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내심 아마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 유죄가 나더라도 뭐 집행유예 정도 뭐 그렇죠. 이 정도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랬을 그런데 거예요. 진짜 이쪽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네, 판결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자, 이쯤 마무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이거 짧게 한 말씀만 좀 듣겠습니다. 정말 의혹이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실수만 좀 보자면 구로역 김군에 관한 그 망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언.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성들은 뭐 화장하느라고 뭐 아침 식사 같이 안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저소득층 뭐 미쳤다고 밥을 사 먹냐, 집에서 해 먹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제 여당이 밀어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제가 그냥 분위기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청문보고 채택을 못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여당의 분위기로는 아마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여지고요. 야당은 반대를 하겠죠, 물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충돌이 날 것 같은데 물론 뭐 제가 볼 때 90%를 말씀을 드리면 10%의 여지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낙마보다는 임명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서 가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좀 부담이 되기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되죠.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정의당 같은 경우도 데스노트에 올렸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 반면에 뭐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 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채택이 무난히 될 것 같죠? 그렇죠. 이 세 명은 이미 이제 두 분 권덕철 후보자하고 전해철 후보자는 이미 임명이 돼서 업무에 오늘부터 들어가고요. 거기는 이제 야당도 같이 채택에 동의해줬어요. 물론 뭐 부정적 의견을 달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정영애 후보자 같은 경우도 어제 나와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향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야당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를 뭐 찾지 이유가 못하겠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무난하게 임명이 될 것 같고 이제 전창 후보자 가장 큰 문제인데 야당은 계속 반대할 것 같고요. 여당은 아마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